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모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별 큰 피해 없이 우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소멸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실제 태풍은 소리 없이 지나갔는데 우리 주식시장에는 정말 큰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피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날수록 속속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어색하기만 한 코스피 1900이라는 숫자, 그리고 코스닥도 어느새 500선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는 것도 참 어색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격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 이 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도 어렵고 최근에 이 태풍 같은 피해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 많이 내려온 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그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1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계좌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고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하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조금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그저께죠. 제가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쓸어 담아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조금 오버한다면은 은행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가지고 사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역시나 그 이후로는 이렇게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이 바닥을 좀 잡았다,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다라고 예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들어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던 그 이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V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V자 형태로 쭉 올라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올 초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상저하고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저는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전략과 저의 예상대로는 가고 있는데, 사실 저의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안 좋아진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2월쯤 돼야지 이렇게 차트가 지난 전저점이죠. 10월달, 작년 10월달보다 좀 더 아래로 빠지는 게 약 12월이나 11월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7월달부터 벌써 이렇게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안 좋아진 현상이 나타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의 예상대로 저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뿐 저의 예측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다음 장이 좀 중요한데, 역시나 상고하저, 그러니까 지금이 다시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 나중에 내년 중순쯤이나 다시쯤 되면은 또 올 이 8월 달보다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계속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종목을 빨리 정리를 해놔야 다음번에 혹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락이 있더라도 그때는 현금을 좀 들고 대기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가격 메리트가 높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 계좌 정리를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잘 해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비중이 적고 손실폭은 큰 종목 위주로
매수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좌에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올라올 때는 저는 지금 당장으로는요 625에서 650 코스닥은 625에서 650선까지를 일단은 먼저 목표가로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악재라든지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는 전 저점 자리 즈음이죠. 625에서 65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악재가 생긴다면 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밀릴 수 있는 거고 악재가 아니라 호재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든다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업의 어깨 길을 조금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준다면은 역시 650을 뚫고 700까지도 넘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정책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25에서 650까지를 반등폭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전저점 자리죠.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딱 2000포인트죠. 그래서 2000포인트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 자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또는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악재가 발생이 된다면은 다시 조금 더 쌍바닥을 만들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저기를 뚫고 올라가서 2100포인트까지도 넘겨볼 수 있는데 그건 역시나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정책들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미국 연준위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신호가 자꾸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금리 공부를 조금 하시고 환율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1,200원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환율이 아마 1,250원, 1,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때 아마 외환 정책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외환 보유액이 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으면서도 안 좋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울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평가를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런 평가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은 방송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강연에 오신다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그리고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발품이라도 좀 팔아서 또는 TV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나의 계좌를 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금은 쉬엄쉬엄 하셨다면요. 지금 나의 전재산과 또는 나의 자산 방향성이 걸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조금은 힘드시더라도요.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강연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많이 힘드신 종목들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신규 매수 고민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 고민도 있으실 거고 하실 텐데 일단 전체 전략을 좀 드린다면 손절은 금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종목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한 종목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오늘 받아가면서 역시나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장이 지금은 긴박하니까 많은 분들 해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기 99,600원에 5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언젠가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외국인 보유가 크면 비중 보유가 크면 빠진다고 했는데요. 네. 네, 지금 삼성전기는 외국인 보유가 어떻게 되는고, 네, 그게 궁금하고요. 또 비중 축소를 조금 해서 너무 지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일부 조금 올라올 때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사실 주식이랑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약간의 설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설. 예, 이렇더라 하는 설이 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이 맞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되게 안 맞아요. 이제 네. 그런 걸 우리가 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뭔가 매매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니까 애매하죠, 그죠? 네.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늘이 뭔가 구름이 이렇게 조금씩 쪼매난 구름들 있죠. 양떼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이 이렇게 좀 양떼 구름이 아니다. 다른 비유를 든다면 내가 갑자기 뭐 팔이 쑤시거나 어깨가 쑤시면 비가 온다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 몸이 안 좋아서 쑤실 때도 있거든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뭐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네. 많은 변수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외국인 보유 비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네. 어찌됐든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위쪽이 가격 차트 모양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거래량이고 아래쪽이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을 제가 이렇게 지표로서 추가를 시켜놨어요. 네. 평소에 이런 거 추가 안 시키는데 시청자님이 궁금하다 하니까 추가를 시켜놨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는 6월 달까지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어나죠, 그죠? 네. 네, 그 말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조금 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주식을 잘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못하는 외국인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외국인이 늘어났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산 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산 건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해갖고 무조건 외국인 만세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네. 네, 못하는 사람들이 샀으면은 어떡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네. 너무 맹신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은 네. 어찌됐든 삼성전기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그죠? 네.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지금이 저점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갈 수 네. 없다면은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도 고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기업들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네. 계세요. 그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일본과의 경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업종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뭐 기술력도 많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역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 말은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위험 요소들 때문에 그리고 요즘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건 맞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이 뭐 많이 샀다 안 샀다가 아니라 전망을 조금 내다보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삼성전기 주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가격 전략을 짤 때 비중이 지금 50%라는 건 좀 많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올라올 때 지금 10만 원 정도 선쯤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95,000원부터 10만 원 자리가 지난번에 지지를 받던 자리라 가지고 이번에 올라올 때 저기를 좀 강하게 뚫어내야지만 12만 원대까지 쭉 치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95,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왔을 때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12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요. 네. 95,000원 왔는데 애가 좀 힘들어한다, 빌빌거린다. 네. 그쯤 되면은 본전쯤에서 비중을 한번 절반 정도 줄여내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지선 라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네네. 버거워하면은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일단 팔았다가 아래쪽에 다시 사는 게 낫겠죠? 네네. 그래서 본전 왔을 때 이제 여기서 힘을 좀 발휘한다면 그냥 12만 원까지 쭉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네. 저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저기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다음 전략을 짜기에 좀 더 수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지금 그 언저리에 거의 와가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항상 우리 그래- 사람도 네.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주식도 보면은 약간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맞고 떨어지는 자리 가면은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네. 습관을 고치면 애가 좀 달라진 거죠. 그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5,000원부터 10만 원 사이에서 또 맞고 떨어지면 또 얘가 또 거기서 맞고 떨어지구나 하고 네.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뚫으면은 얘가 변했구나 하고 이제 12만 원까지 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만 원 정도 오면 네. 제가 한 절반 비중 줄였다가 지금은 본전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어쨌든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수준인 거고요. 아직 반등이 이제 초창기거든요. 반등이 네. 나오고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 뭐 10만 원까지는 크게 뭐 문제 없이 올라가니까요. 일단은 저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또 이제 고생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엠젠 플러스. 엠젠 플러스고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9,780원에 10%요. 아, 일단 엠젠 플러스 9,780원에 10%면은 걱정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죠? 글쎄요, 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뭐, 매도할 수도 없고, 또,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하고, 그렇게 또, 전화를 해봤어요. 네. 일단 뭐, 전화 주신 타이밍도 나쁘진 않았고요. 일단 비중이 10%라 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거라면 오늘 지금 뭐 5,800원 진행 중인데 뭐 6,0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엠젠 플러스라는 기업이 뭐 좋다 나쁘다를 지금은 논하기에는 사실은 요즘에 제약 바이오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아, 이게 제약 바이오입니까? 엠젠 플러스가? 그렇죠. 그 어떤 종목으로 알고 사신 거예요? 글쎄, 누가 뜬 소문에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샀는데. 이거 네, 엠젠 플러스에 그렇지만-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유하신 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조금 네. 힘드시더라도 그 엠젠 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기업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요 종목은 분위기가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 전략으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저는 현재가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반등 올라올 때, 이거는 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8,000원 됐을 때 본전쯤 돼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정리하시고 주식 조금, 약간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아이, 이거는 지금 고맙습니다.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덕산네오록스. 아침에 덕산네오. 공시를, LG 농협증권에서 공시를 냈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10%요. 17,000원에 10%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며칠 안 돼요. 일주일 안 돼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아침에 그 LG 농협증권에서 공시를 떴는데요. 네. 그 역성장 한다고 안 좋게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 걱정이 돼갖고. 공시는 아니고 레포트인데요. 레포트는 그냥 의견이에요. 예, 이제 그걸 읽어보시고 그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격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안 저희가 좋게. 지금 상담하는 내용도 어찌됐든 저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제 의견인 거고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요. 네, 맞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덕산네오룩스에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써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는 네. 올해 역성장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네.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요걸 보면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더 많이 봐야 되겠죠. 역성장을 네. 할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왜 역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지를 잘 보시고 그게 내가 만약에 공감이 된다면은 역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파는 게 맞겠구나라고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봤는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보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의견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제 전망도 제가 드렸을 때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지금 누가 몰라요. 지금 시청자님 본인이 제가 하는 말도 맞을지 안 맞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남한테 의존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돈은 누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투자하신 돈은 제 건가요?
아니면 본인 NH 거요. 투자증권 건가요? 본인 거요. 본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려면은 남의 말을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겁이 나고 그때마다 항상 겁이 나고 남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러면은 지금 주식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남이 없으면 지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식을 하기 좀 힘들겠죠. 저희가 이렇게 전화가 매번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제 의견을 들었는데 만약에 긴가민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전화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문가님 그러니까.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네. 제 의견 말고 다른 전문가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약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네?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다로 가겠지 뭐.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전략을 듣는 것보다요, 시청자님의 개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후로는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 있다라고 봅니다. 뭐 역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 상승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빠질 수 있는 뭐 어떤 악재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시장 빠지는데도 잘 버텨줬고, 그리고 이렇다는 말은 단기적인 상승 아직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2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된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하고 저의 의견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달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NH투자증권도 아마 전문가들이 썼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다른데 이제 시청자님이 오늘 전화 끊고 나면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저는 2만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YJ 게임즈 2,850원에 15%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해가지고요. YJM 게임즈를 850원에 네, 15%요. 15%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BTS 관련주로 작년에 묶였을 때, 좀 주식 초보였을 때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지금 좀 단가 낮추려고 좀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BTS 관련주로 올라온 종목이라면은 이제 뭐가 또 다시 또 이슈가 나와줘야 되냐면 BTS가 다시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1위가 아니라 뭐 세계에서 1등을 하든지 우주에서 1등을 해야지 그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지난번 이슈보다 더 충격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 싸이 관련주 DI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 유튜브 1억 뷰 찍었다 했을 때는 주가가 막 폭등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1억 뷰 찍었을 때는 절반도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처음이 충격이 좀 신선한 거지. 이제 BTS라는 BTS라는 그룹은 거의 다 알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네. 기대치가 생긴 거죠. BTS가 음악이 나오면 이번에도 1위 해야 돼라는 기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전교 1등 하면은 우와 하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쳤을 때도 당연히 1등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하는데 만약에 2등을 하면 실망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네, 그게 바로 주식의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YJM 게임즈뿐만 아니라 BTS 관련주가 이제 만약에 BTS가 다시 음반을 내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만큼의 급등을 하기에는 좀 힘든 재료예요. 네. 그 말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BTS를 보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YJM 게임즈를 보고 해야 될까요? YJ 게임즈를 그렇죠. 근데 지금 YJM 게임즈가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적자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네. 추가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뭐 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지점은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네. 시장 흐름 때문에라도 저는 1,600원 이하에선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TS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1,600원 네. 이하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아마 차트상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게임 관련주는 역시나 올해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까지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조금 긴 호흡 가지고 조금 멀리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00원 정도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네, 이제 네. BTS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지난번처럼 뭐 3,000원, 4,000원까지 가긴 힘들고요. 한 2,000 몇백 네. 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이제 돌발적인 이슈에서 지난번엔 사셨다면 이전에는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좀 추가 1,600원 이하에서 네, 추가 매수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봐가지고 혹시 반등으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개별 네네. 호재가 있다면은 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탄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급등할 네.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내부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놓자. 그래서 1,600원 이하의 추가 매수를 해놓고 그 뒤에 움직임을 두고 좀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으로는 2,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니까요. 거기 2,200원 네. 선을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네.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뭐 BTS가 나온다는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뭐 컴백한다, 뭐 새 음반을 낸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급등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접어야죠. 그렇죠. 그걸 제가 네네.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 많이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잘 감사합니다. 전략 짜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게 네네. 궁금하세요? 네, INC요. 네? INC요. INT요? 요. INC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400원에요. 15%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엊그저께 샀는데 이거를 네.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끌고 가야 되나 이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전문가님. 일단 뭐 엊그저께 사셨다는 것은 그래도 좀 타이밍을 잘 아시네요. 아니요, 제가 안 샀습니다. 그럼 누가 샀어요? 직권에서요. 아, 그래요. 그저께 샀습니다. 네, 전화가 와. 왜 본인이 산 것도 아닌데 상담을 하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아유. 아니, 산 사람이 저랑 전화를 해야지. 남이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것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요, 저분. 예.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갖고 뭔가 몰랐으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샀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이게. 제가 그래서 보기에 지금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돈은 시청자님 돈인데 주식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좀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조금 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 약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 뭐 로또처럼 또는 어떤 뭐 승패가 가능한 어떤 것처럼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종목은 사실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자마자 수익 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투자의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지금 그 기간 동안 조금 빠지면은 너 못 믿어 이래버리면은 사실 주식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 드는 전문가 또는 마음에 드는 증권사,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약간 고쳐야 되는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INC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을 잘 아신다라고 설명드렸던 건요. 지금 매수한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잘 산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지금 샀는데 좀 빠졌다. 샀는데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난 그 사람 지금 실력 좋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랑 시청자님 생각이랑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조금 약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약간 떨어지면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은 좀 많이 바뀌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리, 매수한 자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상담하시는 종목들 보면 INC를 예를 든다고 했을 때 거의 한 6,500원이나 5,000원대 사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 사가지고 그래요? 전화를 하지 절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지금 뭐 전문가님 저는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네, 모른다고 지금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 매수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유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 5,000원까지 좀 들고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물론 이 이후에 대응도 중요해요. 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저는 이거는 혹시나 3,5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은데 저기까지 빠졌을 때 손실난다 나 너 못 믿어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네. 4,000원에 손절하시고 주식을 잠시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잠시 상담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쉽고 재미있게 또 유쾌하게 통쾌하게 아주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방송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2대 준비해놨고 인터넷 홈페이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요.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종목상담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혹시라도 안 되시면 이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 일정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속 시원해지는 종목 상담 후반전 또 바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지방으로 갑니다.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휴가철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토요일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요일은 또 온라인에서 저희가 강연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울산에서 저를 직접 만날 수 있고요. 울산 상공회의소 6층 이 회의실에서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주식 격언 중에 남 탓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개미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도 주식을 배우기 전에는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시장 탓, 정부 탓, 뭐 전문가 탓, 뉴스 탓, 뭐 TV에 나오는 뭐 사람들 탓 모든 게 내 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 탓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귀하고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순결한데 남이 나를 괴롭혔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 제가 공부할 생각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남 탓을 하게 되면 아마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이 놓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도 남 탓하는 버릇부터 고쳐라 라고 제가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조언은 남 탓하지 말자. 내 탓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뭐 알아야 될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닌데 남 탓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만 내 탓을 하게 되면은 뭐라도 하나라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고수의 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의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다시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터플렉스를요. 인터플렉스고요. 근데 원래 한 4월쯤
된 것 같은데요. 네, 올 4월쯤에 그러니까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한 13,000원 에서 비중 한 20-30% 되는 것 같아요. 아, 비중은 20-30% 되고요. 네네. 일단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 거는 맞는데 지금 일단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거기다가 인터플렉스는 사실 과거에 급등을 했던 그 이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당장으로만 딱 따져봤을 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또 악재들까지 이렇게 많이 끼어져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OLED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약간 반도체 쪽으로도 약간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역시 이 기업도 약간 우려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푹푹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일단 얘가 장기적으로 더 빠져내려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빠져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얘가 이제 주가로만 딱 따져봤을 때 지켜주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정선은 저는 9,000원에서 13,000원짜리 선 안에서 박스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밴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9,000원에서 13,000원이요? 네, 9,000원에서 13,000원 사이쯤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약간 과하게 빠져있는 자리인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냥 보유하신다면은 1차는 한 어느 정도 반등할까요? 어떤 거요? 1차로 반등은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00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네. 시간을 올 연말 내지 내년 초 정도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예전에 이제 뭐 갤럭시 핸드폰 있죠? 네, 그쪽하고 연관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갤럭시 S10 뭐 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쪽 이야기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올 때 뭐 12,000원까지나 15,000원까지도 조금 의도치 않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그냥 보유하셔가지고요. 올라올 때 정리하는 게 나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보유하자. 그래서 10,000원에서 13,000원짜리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잘 체크하면서 슈팅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네, 장대 양봉 나올 때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팔 거라면 10,000원 이상에서 매도해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주성 NG가 밀리면은 그걸로 교체를. 네, 그거는 다음번에 많이 판단해 보시고요. 강연해 오시거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연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알서포트 3,640원에 10%요. 3,640원이요? 네. 사신 지는 한 2, 3주 되신 건가요? 예, 좀 됐어요. 일단 알서포트는요,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힘들어요. 지금 이거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지만은 5G가 상용화가 엄청나게 된 것도 아닌데 주가만 많이 급등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알서포트도 지금 5G가 뭐 점점 팔리곤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쓰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보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5G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좀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일반인들이 5G 핸드폰을 써가지고 뭐 지금 뭐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뉴스가 나오진 않고요. 그렇다는 말은 그때 처음에 이제 4월, 5월 달에는 그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급등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좀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죠, 그죠? 뭐 매출이 잘 나온다든지 전 국민이 막 바꾸고 있다든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종목을 뭐 전망을 본다라고 봤을 때는요. 지금 주가가 3,700원, 3,600원 이렇게 살 정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네. 전망이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일단 요 3,000원짜리에서 지지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판세예요. 네, 여기가 반등 안 나오면 이제 얘는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쭉쭉 떨어지면서 아마 장대 음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3,000원 무너지면 뭐 한 20% 이상의 장대 음봉 하루 만에 폭락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000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3,000원 손절 자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3,000원 지지가 잘 되면은 슈팅 나오면서 뭐 3,700~8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게 단기적인 시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냈죠, 그 엊그제. 네.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올라올 텐데 올라갔는데. 그때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고가에 사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고가에 샀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뭐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요라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도 너무 높게 샀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비싸게 사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손실이 좀 나더라도 얼른 정리하고 다음번 전략을 짜는 게 낫지. 다시 재진입을 한다든지 싸게 다시 산다든지 뭐 전략을 짜는 게 낫지. 고가에 사가지고는 뭐 어떻게 잘 안 나와요, 전략은. 아, 그럼 3,000원에서 손절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3,0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3,000원 네. 지지가 되면은 3,500원 정도까지 좀 들고 네. 가셔도 괜찮으니까요. 슈팅 나올 네. 때 본전 언저리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일단 네. 뭐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5G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뭐 4,000원, 4,500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일단 네. 그런 거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대응책을 좀 짜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캠트로스. 캠트로스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캠트로스 4,100원에 30% 샀는데요. 네. 어제 사신 오늘- 거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네네, 아닌가, 그저께인가 산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주경 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많이 조정받은 것 같아서 올라갈 때는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 못 사고 있다가 이제 많이 조정받은 것 같아서 이제 갈까 하고 샀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폭락해서 무슨 대책이 없어서요. 선생님 조언을 들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일단 뭐,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지금 사면 안 되는 자리에 제가 샀나요? 네. 하면 안 되는 데를 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요. 일단 어찌됐든 뭐 대응을 짜야 되니까 뭐 짤 네. 수밖에 없는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네네. 대응을 하기엔 조금은 이제 무리가 가는 자리죠. 예, 무리가 가는 비중이기도 하고 추가 매수하면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뭐 캠트로스가 일단 아무래도 뭐 일본 반도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일본 반도체 이야기 나왔을 때 보복 이야기 나올 때 뭐 장비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런 걸 했을 때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약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할 때까지는 굉장히 뭐 난리가 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생각보다 오늘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요. 일본에서 생각보다 강경하게 지금 엄청나게 공격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여지를 자꾸 남겨두면서 뭐 시행세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와,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뭐 전쟁으로 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대화의 여지라든지 협상의 여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캠트로스뿐만 아니라 일본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캠트로스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주라고 불리는 모나미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은 고점에서 지금 9%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뭐 그저께 추경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종목을 잘 발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테마주를 잡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일본 테마로 올라왔던 종목은 일본 테마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정치 테마로 네. 올라온 근데 종목은 정치 테마로 망해요. 네, 선생님 저는 이거를 꼭 뭐 일본 테마라기보다는 모르고 샀다면 더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알고 사셨어야 되는데 모르고 샀다면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일본 테마였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게 되신 건가요, 혹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요, 일본 테마로도 알았는데요. 이게 화학주로서 회사가 실적이 괜찮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 테마로 마구 올라갈 때는 그때는 이제 회사가 튼튼하다고 들었어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식당을 갈 건데
어떤 김치찌개 집을 갈 건데 김치찌개가 맛있어야 가는데 그 집에 알바생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가가지고 맛도 없는 김치찌개를 먹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그 김치찌개 집이 잘 되는 식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알바생 때문에 가니까 알바생이 그만두면 끝이 날까요? 알바 가면 끝이겠죠. 지금 이게 화학주, 전기차 관련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일본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데 일본 테마가 끝나버리면 얘는 폭락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야 됐다라는 건데 김치찌개 집을 간다고 해놓고 알바생이 잘생겨가지고 알바생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렸었던 건데 저 집은 뭔가 장사가 잘 되나봐. 알바생을 나는 모르겠고 가야지 했는데 알바가 없어. 그럼 이 김치찌개 맛도 없는 거죠.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가가 캠트로스는 화학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건 아니고 일본 테마 때문에 급등했는데 일본 테마가 지금 잠깐 이렇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빠진 건데요. 저는 일본 테마가 아직까지는 뭐 계속 위협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더 크게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물론 단기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좀 들고 가셔가지고 단기적 반등에서 잘 대응하세요라고 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왜 지금 처음부터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렸냐면은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음번에 물을 안 엎지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엎질러진 물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그렇게 뭐 엎질러 놓고 닦고 엎질러 놓고 닦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음번에 안 엎지를 수 있도록 이런 종목 사지 않는 방법. 테마주는 테마가 끝날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고 일본에 대한 뭐 강경 입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와의 뭔가 좀 이렇게 불꽃 튀는 뭐 어떤 경쟁 또는 어떤 뭐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전까지 오면 그냥 정리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주식 공부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테마를 지금 뭐 교체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일본 테마보단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일본 관련주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빠지면 사야지 이런 관점보다는요.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종목,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지 못하셔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또 방송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말에 또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좋은 정보나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일정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